서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대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했을 때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즉 연속된 숫자를 찾을 때는 아주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에러율을 찾아서 계산을 하면 충분히 적절한 리니어 라인을 찾아서 그 선을 이용한 예측 모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각 에이지에 따라 01, 01, 01 이런 식으로 CD를 나눈다고 봤을 때 지금 에이지에 따라 이 Y 값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Yes랑 No, 0과 1밖에 없다고 하면 데이터 분포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리니어 리그에서 선을 찾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쭉 선을 쭉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0과 1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통해서 하는 그런 모델 라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모델은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뭔지 한번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그레션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어떠한 범주에 속할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하고 그 확률이 따른 가능성에 더 높은 범주에 속하는 걸 분류해주는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확률을 사용해서 이게 어떠한 범주, 아까 같이 0에 속하는지 1에 속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로만 구별을 한다 하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중 분류라고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펑션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개 이상, 세 개 그룹, 네 개 그룹을 할 때 이럴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보통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거 아니면 저거, 0 아니면 1,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때 많이 쓰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메일 같을 때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 이렇게 두 개, 아니면 페이스북의 피드에 보여줄지 하이드할지, 또는 크레딧 카드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프로드인지 아니면 누가 가짜로 잘못 이상한 사람이 훔쳐서 쓰는 건지 아니면 리걸하게 제대로 되는 사용인지 이렇게 구별할 때 쓰는 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0, 1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팸일 때 1, 햄일 때 0, 보여주자 1, 하이드할 때 0 이렇게 1, 0 이런 형태로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 아까 마치 그 그래프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려면 숫자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로컬과 글로벌 민이 같습니다. 기울기가 0인 걸 찾을 요 컨벡스가 이렇게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걸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0이어도 사실은 글로벌 민이 아니고 로컬 민, 여기에서만 해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민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로지스틱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함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로지스틱 펑션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은 0과 1을 분류할 때, 즉 두 개의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적절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얘는 사실은 0, 이쪽에는 1인데 요 리그레이션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0과 1을 나누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지스틱 펑션을 쓰는데 아까도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에 정의한 것처럼 확률,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이게 어디에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다 라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데 요 형태를 이용을 해서 0과 1 사이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y값이 0과 1 사이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쪽에 포함되면 0, 이쪽에 포함되면 1이다 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는 이거를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y값은 항상 0과 1 사이가 나오고요. 이 자연수에 대한 마이너스 x승으로 인해서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 이런 형태로 나갈 수 있는 펑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컨벡스가 하나, 즉 글로벌이랑 로컬 민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항상 여기 하나니까 기울기가 0인 걸 찾으면 되니까 SGD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우리의 이제 하이퍼시스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x의 값이 이 하이퍼시스가 시그모이드 펑션 안에 들어가서 1과 0 사이 확률값으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non-convex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로컬 또는 글로벌 요게 로컬이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찾기가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코스트 펑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스트 펑션을 뭘 쓰냐?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럴 알고리즘을 쓸 수 없고 이제는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주냐? 간단합니다. 그냥 컨셉을 이해를 하면 이걸 수학적인 이 모델을 이해하기 쉬운데 뭔가 우리의 하이퍼시스, 우리의 가설이 맞으면 그냥 코스트를 0으로 줘버리고 우리의 하이퍼시스가 뭐 좀이라도 틀리면 코스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너 벌금이야, 벌침이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죠. 맞으면 오케이, 비용 없어, 너 맞았어. 그러니까 지로야, 에러 지로. 근데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그냥 아주 높은 에러를 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함수는 로그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한번 이 우리 코스트 그 컨셉에 맞춰서 한번 요거를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의 하이퍼시스가 1이야. 네, 하이퍼시스가 1입니다. 근데 실제 y값도 1이네. 맞았네. 그래서 y가 1이고 하이퍼시스가 1일 때 로그 1은 0. 똑같죠? 만약에 y가 0이야. 자, y가 0이고 하이퍼시스 0이다. 그럴 때 하이퍼시스가 정확히 0을 맞췄죠? 그래서 로그 1이 됐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로그 1은 0. 그래서 코스트 0을 주게 된 거죠. 자, 어느 경우든 똑같이 이렇게 맞추면 주게 줍니다. 자, 이제 반대로 내가 하이퍼시스가 0이야. 하지만 실제 값은 1이네. 자, 틀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큰 에러를 줘버리는 게 됩니다. 여기 있네요. 예, 큰 에러를 주게 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퍼시스가 요건 요거 그림입니다. 요건 요거 그림이고 하이퍼시스가 여기가 내가 1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1은 뭐죠? 무한대. 자, y는 사실은 0인데 여기 하이퍼시스 1을 줬네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큰 벌칙을 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를 함수를 이용해서 틀리면 큰 숫자를 맞추면 0을 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요거를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 하이퍼시스가 요거 형태를 뜨죠. 우리 하이퍼시스가 요 형태를 뜹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우리의 하이퍼시스를 넣어가지고 0과 1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로그 함수를 쓰는데 요걸 이렇게 둘 수가 없죠.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 형태로 준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y가 0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이 0이에요. 실제 값이 0이면 여기 뭐죠? 0. 그리고 요것만 보면 되죠. 내가 만약에 y가 0이고 하이퍼시스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로그 1. 그러니까 코스트가 0.
아하, 좋구나.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y값이 1이에요. 실제값이 1이죠. 실제값 1. 0이죠, 여기가. 0 곱하기 이거는 0이니까 생각 않고 여기만 보면 되죠. y가 1이야. 여기서 하이퍼시스가 1이다. 즉 우리가 예측한 값이 1이야. 맞았네. 로그 1은 뭐죠? 네, 0이죠. 그래서 코스트가 0이니까 오케이. 자, 반대로 근데 여기서 지금 하이퍼시스가 0이야. 로그 0는 이제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높은 숫자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코스트를 많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컨셉의 숫자를 우리가 만든 이 코스트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수학적으로 저는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쉽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어떤 식으로, 잠시만 좀 지울게요. 네, 어떤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쉬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스트 펑션을 나왔으니,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거를 우리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이너리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방금처럼.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 분류를 하는 건데 0 또는 1이죠. 내가 y값이 1일 때, 자, y값이 1일 때 예측값이 1이다. 자, 아까 했던 걸 한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자, y값이 1일 때 여기가 1이다. 즉 우리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코스트가 0. 오, 잘 맞췄으니까 여기를 주는 거죠. 네, y값이 1일 때, 자, 여기는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y값이 1일 때 h값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무한대를 주게 되는 거죠. 왜냐면 1 로그 0는 무한대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시그모이드 펑션과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들었는지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거와 요게 어떻게 분리되는지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확률을 사용했어요. 그 확률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요 시그모이드 펑션, 요렇게 생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상 0과 1 사이 값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하이퍼시스, 여기다 우리의 하이퍼시스를 집어넣게 되면 항상 얘가 우리 0과 1 사이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가 우리의 하이퍼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하이퍼시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슈가 있죠? 뭐죠? 우리의 컨벡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글로벌 민과 로컬 민이 같이 존재하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글로벌 리그레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그래서 맞으면 코스트를 0을 주고 틀리면 그냥 페널티를 많이 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딕션 밸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률 형태로 나와서 그룹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하이퍼시스 선을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론적인 로지스틱 펑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이론적인 걸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여 어떻게 진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텐서플로우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